관리에게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 관리하는 CMA.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디아블로2 25년 된 게임에 레더 시즌 10이 시작하는 바람에 제가 그거에 한 달 정도 집중해서 하느라고 여러분들 요 강의를 좀 등한시하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오래 길다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CMA 파트 2 재무관리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재무관리란 뭐냐?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여 회사를 운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인 거고요. 뭐 자본주의에 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남는 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남는 돈을 그대로 그냥 가지고만 있다고 그러면 자본주의 사는데 합리적인 사람은 아닐 겁니다. 최소한 저나 여러분들은 이 시간적 가치, 현금의 시간적 가치를 좀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소한 나는 내 리스크는 너무 싫고 원금 손실은 너무 싫고 그냥 가지고 있을래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이자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적금 상품도 있으니까 넣어둬야 되고요. 그게 너무 적다. 앞으로 나는 이 돈을 불려서 노후에 뭔가 자본으로 써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면 될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좀 알아야겠죠. 저는 이 재무 관리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앞으로 자본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좀 감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회사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에요. 흔히 이제 우리 DCF라고 한번 들어는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주가 결정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배당 모형하고 그 다음에 자본 모델이 있어요. CAPM이라는 자본 모델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긴 시간에 거쳐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따라오실 거죠? 이제 왜 이런 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냐면 이 두 가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알아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ROI 개념이에요. 투자 대비해서 리턴을 얼마나 가져올 거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걸 보고서 우리가 이제 M&A라는 걸 할 때 이렇게 회사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가가 이제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아야 현재 주가가 비싸다 싸다를 알고, 그러면 현재 가치보다 싼 주식을 사면 우리가 앞으로 주식은 오를 거다라는 결정을 하고 오른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거의 핵심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풀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거죠, 이제. 회사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을 크게 보면은, 잠시만요, 이렇게 키워놓고서, 회사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 여기 이제 1, 2, 3이니까 A, B, C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부 가치를 통해서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현재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것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 장부 가치만큼 팔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 회사는 앞으로 이제 물건 더 많이 팔리기 시작하고 수익성이 개선될 건데 내 지금 현재 가치로 팔아줘 하시는 분 있으면 당장 가서 사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단점이 미래 가치를 판단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이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긴 하죠. 미래 수익을 통해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그게 DCF예요. 이거는 M&A 때만 쓰는 게 아니고 최근에 이제 그 미래 가치 평가하는 게 우리 회사에 회계사들이 이제 감사하는 경우에도 있어요. 그래서 자산 평가를 해가지고 자산 손상이라는 걸 할 때도 이 방법을 씁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비슷한 기업들을 피어라고 그러죠. 피어. 비슷한 동병배 기업들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다 좋은 방법들이긴 한데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이제
요런 방법이에요. 요런 방법. DCF. 그래서 이 DCF라는 거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가 결정 모델. 이거는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자, 어이구, 빨간색이네요. 자, 검은색으로 바꾸고. 첫 번째는 배당 모델이라고 있어요. 배당 모델. 앞으로 받을 배당이 이 회사의 주식의 가치를, 주가를 결정한다. 요건 이제 선진국들 얘기고요. 우리나라하고는 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당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을 통해서 생활비를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배당이 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배당을 조금 낮춘다? 주가가 폭락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다음에 이제 자본 모델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가진 회사가 시장 대비해서 리스크가 얼마나 큰가를 보고서 시장이 1% 오를 때 우리 회사는 리스크가 더 크니까 120% 올라야 된다. 이런 요구 수익률에 의한 부분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요구 수익률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 요구 수익률과 우리가 DCF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요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이자라는 걸 알아야 돼. 이자. 1번. 이자란. 자, 요렇게 하나, 둘, 셋 하고 또 요것도 하나, 두 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100만 원을 빌려요. 그리고 1년 뒤에 100만 원을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러실 분이 있으면 저한테 미리 돈을 좀 빌려주세요. 제가 많이 빌려드리겠습니다. 이자라는 거는 돈을 빌렸으니까, 즉, 아이고, 이자라는 거는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랑 같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CFA라는 거에 이제 보면은 그 결정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게 또 학문으로 좀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자를 왜 줘야 되느냐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타임 프리퍼런스라고 합니다. 조금 유식한 말 좀 써봅시다. 이거 뭐냐면 미래 물건 사는 거보다 현재 물건 사는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 현재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실물 투자 기회라고 합니다.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실물 투자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주는 거다. 다른데 투자할 거 너 빌려주는 거니까 최소한 그거보다는 더 줘야 되지 않겠니? 하고 주는 게 이자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예상 인플레입니다.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물가가 떨어진 적은 별로 없어. 이 물가는 계속 올라. 근데 네가 나중에 나한테 돈을 준다고? 그럼 이 앞에 거랑 똑같은 얘기죠. 예상 인플레이션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나는 지금 100만 원어치 살 거면 내년에는 그 100만 원으로 90만 원어치밖에 못 사. 그러니까 너는 최소한 나한테 110만 원을 줘야 돼. 이렇게 요구하는 게 명목적인 이유예요. 이거는 이자의 명목적인 이유다. 근데요, 사실상 하나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 플러스 D. 이게 가장 중요한데, uncertainty.
이게 뭐냐면 나 너 못 믿어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은 돈 있다고 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내년에는 나한테 돈 못 줄 확률이 있어. 이거를 우리가 리스크라고 부르죠. 이제 리스크. 어떤 리스크냐 그러면 디폴트 리스크입니다. 디폴트 리스크를 좀 다른 말로 디폴트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리스크에 대해서 나한테 이자를 더 줘야 돼. 그러면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불러요. 프리미엄. 즉 위의 세 개 A, B, C는 너무 당연하게 시간적 가치에 의해서 주는 거고 네 번째 이거는 좀 성격이 달라요. 이거는 네가 부도를 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쳐서 줘야 돼. 이거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그래요. 이거 수식으로 표현해 보면은 이렇게 표시됩니다. R은 리스크 프리미엄 이자예요. 리스크 프리미엄 더하기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나눠서 줘야 된다. 뭐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현재 가치에서 뭐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리스크 프리 이자율은 미국이 발행한 부채에 대해서만 국채에 대해서만 리스크 프리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보통 10년째를 얘기합니다. 거기 미국은 절대 안 망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거보다는 너 나한테 더 줘야 돼. 그게 요 D번이에요. 그 이자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저 이자 얘기를 하려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는 왜 받아야 되느냐.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받을 때는 이자를 받아야 됩니다. 이 이자라는 게 바꿔 얘기하면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고요. 할인이라는 거랑 일치합니다. 결국은 DCF라는 것은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현금을 현재로 산다라면 얼마에 줄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거고요. 근데 이 이자라는 게 회사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이자가 저기 하나가 아니거든요. 한 명이 요구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요구 수익률 요 부분까지만 좀 할게요. 회사는요. 회사에다 돈을 빌려주는 형태가 1번 그냥 부채로 빌려주는 분들이 있어요. 부채. 여태까지 뭐 이렇게 우리가 대비라고 썼죠. 그러니까 부채 이자 받고 빌려주려는 사람이 있고요. 이자 받고 나중에 원금 받으려고요. 이거는 위에 얘기한 이자율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있어요. 우리 이쿼티에다가 기록하죠. 이 투자금은 이자는 없어요. 이자는 없고 나중에 배당을 받는 형태거든요. 또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주식을 팔아서 발생하는 이제 원금 회수 방법이 있긴 한데 배당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자는 회사가 좋으나 나쁘나 무조건 줘야 되는 거고요. 배당은 회사가 나쁘면 안 줘요. 회사가 좋을 때만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채보다는 이 요구 수익률이 높아야 돼요. 리스크를 짊어졌잖아요. 리스크 프리미엄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이자는 무조건 받는 거고 근데 회사가 망하면 못 받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만 리스크 프리미엄인데 배당은 회사가 나빠도 못 받지만 망해도 못 받지만 나빠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아직 망하지는 않았는데 이익을 못 내고 있으면 배당을 못 해요. 그런 리스크까지 짊어졌기 때문에 그 이자보다 배당의 요구 수익률이 당연히 커야 돼요. 근데 요게 회사마다 부채 비율 그래가지고 투자자 대비 투자 금액 대비 부채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결정되는 요구 수익률이 복합 요구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왁이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이 왁으로 앞으로 회사는 할인을 할 거예요. 이 왁이라는 게 복합 이자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지고 두 가지 방법을 배울 거예요. 첫 번째는 미래 가치를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치환하는 방법 DCF. 그 다음에 주가는 어떻게 요구되는지 하는 방법 중에 CAPM
예, 요 방법 두 가지를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거를 이제 매일까지는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2회 이상은 앞으로 꾸준하게 올릴 테니까 예, 계속 구독 바랍니다. 감사합니다.